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나마 기술적 반등이 살짝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나마 안심이 됐던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뭐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제도 미국 시장 관망은 뭐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그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보다 많이 떨어지는 힘이 약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급에 대한 부재라는 것들인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들이 좀 사줘야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들어오는데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뭐 기관이 이번 주는 뭐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힘을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매도가 좀 많이 있었고요.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들이 좀 안타까운 뭐 상황이지만 뭐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직 뭐 전체적인 시장은 뭐 저점이 나온 상태가 아니고 아직도 좀 더 밀릴 수 있는 자릿대다.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갭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뭐 기술적 분석할 때 뭐 전체적인 뭐 거시적인 흐름은 우리가 수급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단기적인 시세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거든요. 종합지수를 본다면 이제 기술적 반등 이제 중간가까지 왔단 말이에요. 원갭하고 투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데요. 갭 하락이 두 번 일어난 자리, 그 갭을 메꿨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3,000포인트인데요. 3,000포인트를 요 갭 떨어진 자리를 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메꿨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 중간값 매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기술적 반등은 중간값에서 변곡점의 추세를 만들어요. 이게 위쪽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 조금 더 한번 레벨업 되는데 도움이 될 건데 외국인이 사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뭐 딱 특징인 하나예요.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매매의 법칙을 써요. 절대 비싼 곳에서 사지 않거든요.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곳에서만 외국인이 매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외국인들의 특징은 지금 절대 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조금 더 떨어졌을 때 아마 그때 들어온 그때가 저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야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관망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주도 뭐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게 반등이 세게가 추세 전환이 아닌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것들 보시고요. 가지고 있는 종목이 수익권이다라고 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익을 챙기는 현금화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주가가 좀 더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쓰는 게 낫고요. 지금은 관망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여져요. 매개가 붙는 것들은 뭐 딱 정해져 있어요.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왔을 거고 추세 변화하는 업종들은 컨택 종목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최근에 많이 움직여요. 뭐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영양, 뭐 카지노, 뭐 엔터, 그다음 놀자주, 뭐 이식주 관련주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조금 더 틈새 시장 공략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업종에 좀 집중을 하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일 거라고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요. 저랑 1시간 동안 통화할 수 있으니까 2시간 1부와 2부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니까요. 1부는 조금 더 더딘 스터디 상담을 할 예정이에요. 저번에 아시겠지만 좀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을 보면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스터디 상담이라면 2부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게 스피드 상담으로 진행할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77-0269, 0279로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들 6회, 3회, 통쾌 날려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어느 종목,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한국 BNC요. 한국 BNC 사셨어요? 네. 매수가구 비중은요? 38,000원 20%입니다. 최근 어제 사셨어요? 어저께요. 그게 무섭지 않으세요, 이거? 이제 문자 때문에 한 거네요. 누가 문자로 막 왔어요, 사라고? 예. 그래서 사셨어요? 예. 그런 거 사면 안 돼요. 세상 이렇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딱 싸놓은 이거 주식 잘 모르시죠? 예. 전혀 모르세요? 아니,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네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이게 종목을, 이게 어떤 게 궁금하신 뭐 거예요? 작전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매수가가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모르게 나한테 문자를 줬다는 거는.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왜 아시면서 빠져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예,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어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선택하지 못하면 책임은 다 나한테 오거든요. 근데 지금 사고 보니 야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예, 예, 예. 예, 이런 종목들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변동성이 되게 큰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기술적인 부분, 뭐 펀드멘탈 실적 이거보다는 이 주식가의 내용, 그 재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이라 이런 것들은 이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단기 매매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떨어지니까 어느 누군가가 무작정 막 특정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뭐 이 종목은 뭐가 있다, 그러니까 사세요라고 하면 일반적인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은 사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좀 이용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팸 문자가 오더라도 이 종목은 사지 앞으로도 이런 종목들의 스팸 문자가 온다라고 하면 사지 않는 게 좋아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빨리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종목은 세게 최근에 토리가 빠졌. 토리가 하도 파는 게 좋다고요? 예, 저는 월요일 날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어요. 반등이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딱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올라갈 거예요. 손해는 없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매수대 손해 오면 없이요? 예, 그때 파세요. 예, 예. 그리고 네, 이런 알겠습니다. 종목들은 문자가 온다고 사시면 안 돼요. 알겠죠? 예,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나한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한테 호의를 베푼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예. 그렇죠. 다음에도 주식시장에서 이런 스팸 문자가 요즘 최근에 많이 오는데 그 문자 보고 절대 사지 마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규명 안녕하세요. 코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셨어요? 네. 매수 가구 비중은요? 12만 5천 원에 47%예요. 사실 좀 밀렸네요. 그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지금 이거 혹시나 네. 제가 현금 보유는 계속 하고 있어서 네. 혹시 추가 매수를 좀 더 해도 되는가 네.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그래. 조금 더 네. 이거는 단기적으로 본 거예요? 장기적으로 본 거예요? 저 장기적으로요. 장기요? 네. 그러면 선택을 잘하신 것 네. 같긴 해요. 이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인 흐름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그건 뭐 다 네. 아시겠지만 이 제약바이오는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는 정말 무섭게 움직이는 게 제약바이오고 왜 그러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그 수급이 몰릴 때가 있어요. 그게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2년 주기로 많이 돌아요. 2015년에 한번 세게 움직였고 2018년에 네. 한번 세게 움직였고 2020년에 한번 세게 움직였어요. 그러면서 네네. 다운 사이클로 들어왔는데 2년 주기로 거의 2, 3년 주기로 한번 급등과 급락을 반복을 해요. 그 제약바이오 네네. 특징이 그래요. 그러면 네. 지금 가격을 보면 가격을 봐야 되거든요. 뭐 셀트리온 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보자면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사람들은 힘들겠죠. 이게 많이 빠지니까. 근데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흐름을 보는 거죠.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우리가 옛날보다는 지금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어차피 이런 그 삶의 질을 향상이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우리 건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네.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꿈의 섹터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만큼 네. 기대가 많아요. 실적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네. 왜 못 가냐라고 했을 때 수급이 몰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네. 아무리 좋아도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네네. 수요와 공급의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사는 사람은 네네. 많고 공급이 작다면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사는 네. 사람이 없고 공급이 많다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그런 그 사이클이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 사지 말고요. 이거 어쨌든 이랬든 네. 저랬든 장기적으로 갈 때는 시그널이 네.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그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점의 시그널이에요. 네. 혹시 저점의 시그널 아세요? 멘토님 수업 듣기는 했는데 네네. 잘 모르겠죠. 아직 확실하게는 이게 딱 안 와요? 안 잡혔어요. 네. 아 그렇구나. 시그널을 찾는다는 거면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네. 공통점. 이 공통점이 뭘까? 이런 가격에서 사면 수익을 날 수 있는 가격의 위치인가 아닌가를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그널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이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뭐냐면 지금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큰 것들은 지수 영향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네. 지수.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보다는 지수의 분위기에 따라서 종목이 움직임이 되게 강해요. 시장이 빠지면 이런 대형주 관련주들은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네.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네네. 지금 아직 그 저점을 잡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있다가 네.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본다면 85,000원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해 주는지를 봐야 돼요. 여기서 네. 옆으로 가다가 한 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관망을 하고 있다가 보는 게 더 네. 나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백허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음봉이라 네. 그러잖아요. 음봉. 그러면 양봉이 네. 강하게 들어오거나 그다음 네. 밑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가 시그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네네. 지켜봐 있다가 추가 네. 매수를 할 때는 8만 5천 원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네.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은 8만 5천 원을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밀리진 않고 네네. 계속 횡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횡보한다는 거는 하락이나 상승의 조건들이 돼요. 여기서 네네. 치면 강하게 위로 올라갈 거고 바닥의 가격을 잡았기 때문에. 근데 하락에서 횡보하다가 밀려버리면 또 한 번 더 밑으로 파동이 나와요. 한 번 더 네. 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네. 더 저 보다가 한 다음 주 정도에 이 가격을 잡아주는지 보고 8만 네. 5천 원에 지켜준다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긴 해요. 그 대신에 아, 내년까지는 네. 가져가야 돼요. 단기로 보면 안 돼요. 내년까지요? 예. 쭉 네네. 쭉 가져가야 돼. 이 제약바이오 섹터 특히 셀트리온 관련주나 뭐 제약바이오 네. 그 대형주 중심은 뭐 1, 2년 볼 게 아니라 쭉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네. 거의 보면 이제 셀트리온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10년 이상 셀트리온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네네. 단기로 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네.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 번 더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조건들이 되니까요. 단기로 네. 좀 보지 말고 쭉 끌고 간다는 전략으로 쓰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네. 8만 5천 원짜리를 지켜준다, 조금 더 지켜준다면 그때 네. 거기서 좀 더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아, 떨어지더라도 생각하고 난 장기로 본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네. 돼요. 그럼 편하실 네. 거예요. 네, 그-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동아 에스테이 종목 상담하려고 아, 그래요? 전화드렸습니다. 아, 예.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7월, 8월 중에 네. 그 스텔라 계약단가 네. 나와가지고 이제 네. 떨어져가지고 네, 제가 네. 봤을 때는 떨어질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매도인 것 같아서 네, 네. 사다가 또 떨어져서 계속 물 타다 보니까 비중이 50%까지 갔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 평균 단가는 84,400원인데 네. 그 비중. 계속 예, 비중은 50%고요. 네. 그 호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해가지고 아, 그래요? 정보 상담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년, 2년 이상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괜찮은지 한번 그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회귀 본능이라고 혹시 아세요? 회귀 본능? 예, 회귀 본능 알고 아세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회귀 본능이 뭐예요? 자기 자리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막 그 술을 좋아하시는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의 친구들도 정말 만취가 돼도 자기 집은 찾아가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이 있죠. 예, 주식도 똑같아요. 자기 집 찾아가. 그 자기 집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쉽게 얘기하면 고점과 저점을 나눠요. 이 가격이 비쌌을 때, 쌌을 때의 저점, 고점, 그다음에 지금 프라이스 위치가 어디냐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흔히들 얘기할 때 가격이라는 그래요. 그래서 최고 올라갔을 때와 최고 떨어졌을 때의 가격을 보고 지금 현재 가격이 어디냐라고 하면 싸다 비싸다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렇지 네.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잖아요. 근데 이게 싸다 비싸다라고 할 때 이게 비싸게 가격을 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멘텀이 있어야죠.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도 사람이 사줘야 되는 거야. 인기가 있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네. 안 좋은 회사도 사람들이 많이 사면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죠.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실적도 좋은데 떨어지잖아요. 왜요? 네, 파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해요. 이게 사고의 유연성. 이 회사가 돈을 잘 버는데 왜 안 올라갈까라는 걸 판단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멘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일어날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럼 왜 떨어질까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떨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떨어지겠죠. 이 업종 자체를 보는 거죠. 이렇게 큰 거, 덩어리. 네,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소외돼 있잖아요.
네. 수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사람들이 아 너도 좋다라고 막 사지는 않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2차 전지는 어때요? 막 사잖아 사람들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가냐, 수요와 공급, 업종에 돈이 어디로 가냐를 판단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씀입니다. 아, 이제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사고의 유용성을 가져야 돼요. 이 종목에 문제가 있냐, 없어요. 실적 나쁘냐, 좋아요. 근데 안 네. 가. 그 뭐냐면 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업종에 돈이 안 몰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뭐를 생각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모멘텀으로 볼 때 이 가격 위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격 위치가 싸요, 비싸요, 지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엔 싸다고 생각해서 샀거든요. 싸요. 네. 싸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언젠가는 싸다고 느끼게 될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죠. 그럼 뭐가 있으면 돼요? 시간만 있으면, T값만 있으면 되잖아. 타임. T값만 있으면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 보면 TV 보세요. TV 보고 계세요? 안 보세요,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쳐놨죠. 여기는 높은 가격이잖아요. 네. 여기 높은 가격, 그다음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잖아요. 네. 선생님 가격은 여기에 3번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그죠.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다는 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변곡점인 거잖아요. 그죠? 딱 중간 가격이 네. 있어요. 사신 가격이. 그 두 가지 맞아요. 한계잖아요. 맞잖아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죠. 한 번 튀었다가 밑으로 밀렸잖아요. 한 네. 번 더 밀렸잖아요. 그 밀렸을 때 왜 밀렸나를 봤을 때 7월, 8월, 9월 달 시장 전체가 좋았어요. 안 좋았잖아요. 그죠? 네. 최근에 시장이 그러니까 더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다시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회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 시간을 주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위치 밴드가 있다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왜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결론은. 감사합니다. 예, 이해됐어요. 이제 네. 어떻게 이제 사고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인 거죠. 이 종목이 문제가 있으면 분산이라 그래. 막 떨어져요, 여기는. 거래가 막 터지면서 다 파니까. 근데 거래 없이 네. 빠지잖아, 졸졸졸졸. 시장의 네.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진다 생각하면 우리가 T값을 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예요. 이 종목은 95,000원까지 가져가면 돼요. 95,000원까지요? 예, 왜 95,000원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셔야 돼. 네. 그렇죠. 네타쇼 한번 해보세요. 네타쇼. 내 탓이요. 지금 내 탓이냐? 내가 모르니까 막 답답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10만 원 정도로 봤거든요. 얼마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이요? 예. 그래요? 아니 95,000원. 거기에 매물이 있어요, 매물. 매물이라는 건 삐죽하게 사람들이 많이 사고 팔았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오면 팔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맺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팔아야 네. 돼요. 거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목표가 박스권이라 그래요.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상단 밑에서 파는 거죠. 욕심 없이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95,000원 보시면 돼요. 장기적으로. 나쁜 가격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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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영구 여보세요?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YIK 예, YIK. 60%. 예. 아니, 이제 40%요. 매수가 6,080원에. 예? 6,080원에 40%요. 40% 사셨어요? 이거 네.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됐는데 네. 그 전에 이렇게 쭉 보다가 네. 이제 제가 샀을 때는 4월 말일경에 샀어요. 네. 4월 말일경에 샀는데 저번에 4,070 얼마에 이게 좀 희석시킨 거예요. 단가를 낮으셨구나. 또 샀구나. 예, 20%였는데 네. 20% 사서 이게 반을 희석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샀을 때 네. 6,980원이라 샀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어떤 회사인지 알죠? 반도체 웨이퍼 정도 테스트 장비하는 회사에 아시죠? 예, 검사 장비도 네, 또 맞아요. 국내 사모 펀드도 네. 이제 전부 이제 끝나고 CD도 끝나고 네, 네. 뭐 실적도 좋은 거 같고 또 첫 때는 또 삼성도 세대 주고 또 네. 이래서 네. 이걸 한번 해봤는데 네. 통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내려가기만 하고. 그러니까요. 그죠? 예, 왜 내려갈 거예요?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가는 거거든요. 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1,500원부터 시작해서 8,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아이고, 예, 그게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산 가격은 높은 가격이에요? 작은 가격이에요? 높은 데 사셨잖아요. 예. 그럼 높은 데서 더 높이 올라가려면 되게 좋아야 돼요. 시장도 좋아야 되고 반도체 업황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받쳐줘야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소부장 관련주는 뭐를 봐야 되냐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봤을 때 지금 많이 올라가요, 많이 떨어져요, 삼성전자가? 많이 떨어졌어. 떨어지죠. 그러면 삼성전자에 관련된 기업들은 다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회복할 때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꺾이는 추세거든요. 이게 가격의 고점을 찍고 다시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기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이게 더 밑으로 더 꺾일 수도 있어요? 네, 있어요. 꺾일 수 있어요. 조금 더 밀릴 수 있어요.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 한 50에서 60% 정도 빠지거든요. 8,000원부터 시작해서 거의 평균을 봤을 때 고점을 찍은 네. 종목들은 사이클이 들어왔어요. 이건 그 조정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막 가격을 빼거나 기간을 횡보하거나 이 두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주가의 가격을 만들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아까 우리 시청자 얘기좀 실적 되게 좋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 공격적인 그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수급이 안 붙어요. 왜 그러냐면 가격이 높기 때문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들어와요. 이런 종목들은. 근데 평균을 봤을 때 몇 프로까지 빠지냐면 40에서 60% 정도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수 있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들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어요. 내가 한 몇 년 갖고 있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단기적으로 볼 거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밑으로 더 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시 들어올 때 종목을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시 5,500원 선에서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5,500원 선이요? 네, 그 선에서 팔고 다른 종목을 갈아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뭐 시장이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시장에 좀 조정이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이클, 역사이클이라 그래요. 근데 떨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요 자리는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좀 아쉽지만 5,500. 네, 그렇게 하시면 5,500원 선에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저 우리기술 기자고요. 네. 제가 아까 갑자기 연결이 돼가지고 네. 그 매수 단가를 10,000원이라고 했거든요. 네. 9,7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비중은 50%쯤 되거든요. 네, 네. 이게 지금 시장도 많이 안 좋고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쪽으로 돈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매수를 좀 했거든요. 네, 네. 하기는 제가 5월 달쯤에 해가지고 네. 좀 계속 가지고 가는 상태예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깜짝 놀랐죠. 갑자기 막 올라와가지고, 그죠? 예. 네. 주식이라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상황들이 많이 변경될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은 떨어지면 막 고민하잖아요. 근데 떨어질 때 네. 떨어지기 위한 거는 올라갈 수 위한 조건이 돼요. 근데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건 네, 외쌍이에요, 외쌍.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맞습니다. 예, 예. 어떻게 하세요? 저도 한 8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예, 맞아요. 네. 예, 외쌍이라 그래요. 이런 패턴들은 거의 똑같아요. 테마로 엮여서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 종목은. 예. 그 테마로 근데 비트코인 가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조정을 줬다가 다시 최근에 많이 ETF 뭐 상장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비트코인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건 또 맞습니다. 테마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네. 움직여요? 테마로 움직여요. 테마로 움직이는 건 테마로 끝나야 돼요. 왜 그러면 테마라는 네. 거는 계속 머물지 않거든요. 한 사이클이 네. 들어오면 그 사이클을 놓치면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외쌍이라 네. 그래요. 외봉은 쌍봉을 한번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월요일날 급등하면 팔아버리세요. 그럴까요? 마음고생 많이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제가 20%에 샀다가 예.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네. 월급 타는 데서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 물을 좀 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10,000원 가까이 있었던 게 지금 평단을 좀 내린 거예요. 네. 그렇게 내려가지고 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월요일날 그러면 파는 게 나아요. 상황 가서 저는 팔아요. 팔아버릴까요? 네, 이런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지 말고 변동성이 세잖아요. 매매하시겠지만 이건 악재 나오면 그냥 막 꽂잖아요. 밑으로 막 20%씩 빠져 하루에. 네, 막 엄청나죠. 예, 올라갈 때도 세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세게 떨어져서 이거는 지금 직장 다니시잖아요. 네, 다닙니다. 예, 직장 다니고 있으면 이게 대응을 실시간으로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네. 변동성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내가 타이밍을 놓치면 손해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월요일에 한 봉 하나 더 있거든요. 이쪽으로요. 그럼 그때 파는 게 훨씬 네, 더 네.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 한번 월요일에 또 제가- 오르면 딱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예, 저는 무조건 네. 팔아요, 이건. 예, 왜 그러냐면 당장 다 매도하라고요? 저는 다 매도 아쉬우면 안 돼요. 이게 또 알겠습니다. 비중이 되게 크잖아요. 예, 예. 이거 팔아야 되는데 회의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회의 들어가서는 뭐 판가 가도 그냥 뭐 나중에 그냥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팔으란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종목들은 계속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수익 나면 파세요. 예, 네. 다음 폰에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오래간만이네요. 네. 아, 제가 진원 생명과학을 네. 그때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네. 또 샀다 팔았다가 하다가 네.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요. 네.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 매수가하고 네, 비중은 어떻게 이번에- 되세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 매수가. 아, 네네네. 49,800원에 20%요. 제일 고점에 사셨네요. 네, 그러네요. 아유. 한 번 먹고 나왔는데 네. 욕심 부려가지고 또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수익 근데 나면 이거를 예. 네, 유상증자, 뭐 무상증자 이런 걸 받으라고 문자가 와서 네, 네. 그거를 처음 당해보는 일이라 궁금해가지고 멘토님한테 네. 물어보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이 종목 왜 올라간지 아시죠? 백신 때문에 올랐었어요. 네네. 코로나 백신 네. 때문에 되게 세게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 해서 뭐 방역 단계도 떨어지고 거리두기도 하향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레벨업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1차적으로. 근데 이거를 최고점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지금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이런 종목들은 한번 반등 들어올 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아, 언- 그러면 무상증자 받지 말고요? 그거 받으면 뭐 하겠어요.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 어떻게 빠져야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잘못하면 더 밑으로 빠지거든요. 아, 지금 28,000 얼마에서 네. 더 빠져요? 더 빠질 수 있어요. 지금 백신에 아. 관련주들이 지금 다 이렇게 꺾이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들이 많이 줄고 거리두기도 지금 하향됐고 다음 주부터 또 이제 11월 달에 되면 뭐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풀려요. 그러면 이런 백신들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 대해 근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네. M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네. 뭐 K 백신이라 해서 네네네. 진원생명하고 뭐 제넥신하고 뭐 한미사이언스하고 막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서 백신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도 주식이라 올라가지 않을까? 주식이라는 것들은 그런 거보다 그 중심적인 팩트에 대해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팩트, 지금 그렇죠. 지금 네. 시장의 팩트가 어떤 거냐라는 게 먼저 선반영이 돼요. 주가라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테마로 강하게 움직였던 거라 테마가 꺾이면 다시 회복하려면 그 이상의 테마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이상의 테마가 나오기까지는 되게 오래 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이제 만약에 그냥 장기로 끌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오기 힘들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은. 아, 힘들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올라오기 힘들어요. 이 가격은 올라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라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움직였던 거라 조금 있으면 우리가 마스크도 벗어야 할 때가 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 종목은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이 올라갔던 모멘텀을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세게 팍 올라올 때 그때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아, 그냥 종목 교체를 해라. 예, 저는 그렇게 되고 근데 사실 때 있잖아요. 이런 고점이라고 높은 곳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혹시 이거 높은 곳 작은 거 아세요? 치려고 들어갔어요. 예? 단타 치려고. 단타. 단타요? 네, 단타 치려고 들어갔는데 네, 단타 친다는 그러더라고요, 거는 그냥. 우리가 단타 칠 수 있다는 거는 빨리 팔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단타의 기본 조건은 손절이에요, 손절. 내가 판단이 빨리 늦으면 잘못됐다라고 뭐 얼른 손절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 손절이 안 되세요. 그게 말이에요. 그게 예, 잘 그냥 안 둬버려요. 돼가지고. 이제 단타로 들어갔으면 단타로 끝내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떨어질 때는 그냥 둬버리세요.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너무 거예요. 낮은 뒷산에 내려와가지고 네. 아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쭉 빠지길래 그냥 언젠가는 올라가겠지 하는데 벌써 7월 달에 샀으니까 네. 2개월이 지났어요. 네. 이 종목은 35,000원 되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35,000원이요? 네, 네. 그 정도면 종목 교체 의견 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멘토님 항상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어요. 저번 주 이제 수요일 날 못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늘 8시에 강연회가 있을 거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시장 분석, 그다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따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종목 뿅뿅 올라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전화 계속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메일홀딩스 아, 매수가 비중은요? 15,000원 한 20%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사신 이유가 예. 있으세요? 그 한 2, 3년 전에 좀 뭐 해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물려가지고 네. 이거를 팔아서 어떻게 반도체 장비주로 옮겨봐야 되나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봤어요. 아, 그제요? 예. 예, 메일유업에서 이제 분사돼가지고 홀딩스가 된 건데 지금 네. 왜 팔라고 하시죠? 안 가가지고? 그렇죠. 물려 이제 한 3년 물려 있다 보니까 네, 매수가고 비중은 정확히 15,000원에 20%네요. 네, 네. 네, 팔면 안 돼요, 지금요. 팔지 마세요. 네. 음식료가 좀 갈 것 같아요. 붙잡고 있어야 돼요. 사이클이라 그래요, 이건 사이클. 사이클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게 비즈니스 사이클 있고 사이클이가 있어요. 비즈니스 사이는 업황이 들어간 거고 사이클은 떨어지니까 올라가고. 근데 비즈니스 사이클을 네. 봐야 돼요. 근데 의식주하고 먹거리부터 시작해갖고 이런 관련주는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제 사이클이 썼어요.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 주식이라는 거는 뭐 가격이라는 거는 항상 돌아요. 이쪽 갔다 네. 저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계속 사이클이 돌아요. 한 곳에 네. 머물지 않아요. 물도 한 곳에 네.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빙글빙글 네. 돌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종도 마찬가지로 네. 빙글빙글 돌아요. 근데 지금은 다운 사이클에서 이제 업 사이클이에요. 근데 아까 네. 2년 기다리셨죠? 예. 비즈니스- 2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예, 원래 2년 주기로 돌아요. 대형주는 꼭 4년 네. 걸리거든요. 거의 평균을 봤을 때는 네? 예, 전문가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길면은 4년 걸린다고. 네, 4년 걸려요. 긴 건 4년 걸리고 더 걸리는 거 10년도 걸리는 것이 있어요. 현대차 뭐 이런 것들은 10년 걸렸잖아요. 자기 자리 찾아오면 딱 10년 걸렸거든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은 떨어져 고점에서 잡으면 밑에 떨어지는데 2년, 올라가는데 2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하락기 2년, 상승기 2년. 그래서 원점이 만들어요. 그래서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 보면 자기 거기 갖다 놔요. 그 가격이 아까 35,000원, 2만 원이 아닌 이상은 다시는 한번 사이클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이 이렇게 시간을 투자했는데 지금 다 온 사이에 팔리는 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저라면 억울해요. 그냥 갖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안 올라온다고 하면 제가 팔으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올라가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알았습니다. 굳이 손해보고 팔지 마세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냥 손해 안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제 눈엔 급한 거는 보여요.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그냥 놔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올라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장이 흔들리고 나면요. 네. 지난번에는 전기차가 많이 갔잖아요. 앞으로는 네. 또 뭐가 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제가 언제 돈을 많이 벌까요? 이거를 딱 맞춰주세요랑 똑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놀자주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놀자주가요? 업종에 놀자주.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동안에 예. 우리가 그 언택 관련주에서 컨택으로 가는 거죠. 파라다이스, 예. 그다음에 뭐 GKL, 그다음에 엔터, 놀이문화들, 뭐 콘서트도 하고 그 여행도 갈 거고 이런 관련주들이 이제 겨울 이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예.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 같긴 해요. 그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쪽으로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그 파미셀요. 파미셀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고 그 비중은요? 3개월 됐는데 지금 19,000원에 25% 비중 갖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자꾸 떨어지죠. 그런데 네. 지금 그 한 30% 지금 하락됐는데 네, 네.
이거를 갖다가 다시 추매를 갖다가 해가지고 좀 낮추면 안 될까 싶어가지고요. 네, 안 돼요, 지금이요.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세타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섹터 자체가 이 돈이 막 몰려야만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소외가 돼 있어요. 그 제약바이오 세타기 때문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그래서 힘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종목은 엊그제 거래가 대량 거래가 한번 들어왔거든요. 예. 이거 한번 들어왔어요. 거래가 확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은 들어올 수 있어요. 좀 세게. 근데 네. 여기에서 반등이 들어오면 수도 있는데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밑으로요. 그럼 바닥 라인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10,000원을 깨질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더 사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는 건 어떨까요? 흐름을. 넣어야 된다고요? 네네. 지금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뭐 네. 연기금도 갖고 있고 네. 지금 뭐 외국인들도 일부 갖고 있고 해가지고 네네. 좀 사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판단했으면 사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는 눈은 이 자리는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게 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더 밀릴 수도, 여기서 더 밀렸을 때 내가 더 사가지고 더 밀렸을 때 내가 장기적으로 갈고 갈 수 있을 거야라고 하면 사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번 내가 더 샀는데 비중을 늘렸는데 또 밀리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네. 많이 흔들리실 거예요. 그 심리를 이길 수 그러니까 있다. 예. 제가 지금 네네. 여기서 지금 좀 내릴 것도 같아가지고 네네. 여기서 지금 한 31% 지금 밀려 있는데 네. 한 40%까지 그냥 이제 밀려버리면은 그때 그냥 이제 한번 그냥 이제 그때 사면 안 될까요? 지금 말고 그러면? 예. 그때 사세요 그러면. 원래 주식이 그러니까 지금 좀 예. 고점 대비 밀릴 때가 40에서 60% 정도 밀려요. 그러니까 거의 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고점을 딱 찍었을 때 밀리는 게 거의 평균으로 봤을 때 한번 고점 딱 찍고 밀리면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40%에서 60% 잡고 밀리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만 사신 가격에서 40% 밀린 거는 반값이잖아요. 예. 거의 이제 50%까지 밀리는 40%까지 밀린다면 그때 한번 추매를 하더라도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고 있다가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지금 그리고 반대예요. 이게 네. 여기 이 회사 죄송합니다. 지금 뒤에 전화가 많이 밀려 있어요. 있어서 예, 저는 반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용호 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네, 찐팬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한국전자인증 전자인증 사셨어요.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11만 7천 원. 아, 10만 7천 원이요? 예, 아, 10%요. 11,700원이죠? 아, 11,700원. 네, 깜짝 놀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종목을 잘못 본 줄 예. 알고. 네네. 이게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몇 번 수익을 조금씩 보다가 네. 완전히 고점에서 물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하면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예. 이 사이클이라고 이거 보면 이거 볼 줄 아세요? 이거 딱 아니요. 잘 못 봐요? 네. 이렇게 딱 봐서 아, 아니, 얘가 대략 봐요. 아, 되게 봐요. 근데 지금 사신 가격을 딱 보면 3,000장이라 그래요. 머리가 몇 개? 하나, 둘, 세 개라 그래요. 네네. 이거 봐봐요. 하나, 네. 둘, 3번 이렇게. 네. 높은 가격에 샀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높은 가격에서 더 높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높은 가격에서 더 높게 팔려고 샀는데 높은 가격에서 더 높게 안 올라간다라고 하면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얼른 팔아야죠. 얼른 손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빨리 팔았으면 이렇게 리스크를 좀 축소시킬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을 딱 네. 봤을 때 시가총액을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신용이 많다는 얘기예요. 네. 신용이 9%가 되거든요. 신용이 많다는 거는 빚을 많이 얻어서 사람들이 사는 거거든요. 예, 보안 예. 쪽 나쁘지 않아요. 보안하고 뭐 전자 솔루션, 뭐 인증 이런 데 나쁠 거 같은 업종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네. 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더 올라가기 위한 조건이 뭔가를 판단하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이 미스가 됐다 그러면 바로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높게 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타를 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게 손절이에요. 근데 네. 우리가 손절이 안 되면 단타 치면 안 돼요. 계속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타이밍을 네. 놓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네. 해석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반등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 들어올 네. 때 이게
단기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고점 3번짜리까지는 반등이 들어올 거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는 안 될 네. 확률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신용 물량이 네. 많기 때문에 어차피 변동성이 나와요. 이번에 확 밀린 게 로스컵 네. 물량이 나온 거예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신용 반대 매물이 많이 나와서 막 장중에 확 밀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장중에 네. 이런 것들 거래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 밀렸잖아요. 이날 이 18% 정도 빠졌잖아요. 이렇게요. 네. 장 때 음봉 맞았는데 거래가 없잖아요. 예, 예. 이건 네. 물량은 로스컵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최근에 아. 로스컵 물량이 4번이나 나와요. 아침에 신용 네. 반대 매매 나오고 그다음에 10시에 CFD 계좌 손실 반대 매매가 나와요. 그다음에 2시에 네. 스탁룸 반대 매매가 나오고 3시가 되면 내일 반대 매매 나올 물량들이 판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용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종목들은 막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네.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용이 많은 종목 네, 하면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에서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 10,000원 선에서는 네. 팔 수가 있어요. 그때 파세요. 10,000원. 예, 왜 그러냐면 여기 급락 나왔던 두 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짜를 네. 보면 여기 음봉 2개 나왔던 자리까지는 복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기술적 네, 반등으로. 그때 팔면 네, 돼요. 네. 더 보지 네, 말고. 만 왜? 원에. 예, 또 네. 밀려요. 이 종목은. 신용을 다 털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신용이 너무나 많기 네. 때문에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물량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네. 들어올 때 팔고 나오고 다음에 살 때는 신용이 네. 많은 거 하지 마세요. 당분간. 코딱 신용 네. 많은 거 있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10,000원까지 홀딩. 그때 파시면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김경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ITM 반도체고요. 네. 62,000원에 50%입니다. 아, 62,000원에 좀 많이 밀렸네요. 예, 한 15개월 됐습니다. 1년 넘었어요. 그래요? 이제 올라갈 때 됐다. 원래, 예, 원래 2년 주기로 돌아요. 거기다 보면. 바닥을 2년, 아, 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나마 맞습니다. 다행인 게 이 종목은 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조정이라는 게 있는데 가격을 조정 줄 때가 가격을 막 떨어뜨리는 게가 있고 그 옆으로 횡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은 횡보하잖아요. 그죠? 예, 예. 박스권 만들고 횡보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나아요. 프로테이지는 많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겹기만 해요. 그죠? 예, 지겹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예. 뭐 빠지는 것도 없고 별로 뭐 생각보다 막 다른 거 많이 빠지지 않잖아요. 거기 4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에서 계속 박스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예. 이번에 여기 넘어가면 올라갈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 공매도 비중이 네. 지금 너무 높고 그래서 거래량도 뭐 2만 주, 없어요. 3만 주인데 네. 없어요. 근데 공매도가 그냥 20%막 이렇게 네. 되고 그래서 지금 100만 주가까지 지금 공매도가 쌓이고 그래서 네. 걱정도 되고요. 예, 조만간 요즘 쇼커버링 또 들어올 거예요, 이 종목은. 아, 쇼커버링이 수급도 안 들어올 거예요. 좋거든요. 이제 쇼커버링이 이제 들어올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아이고, 예. 여기 한 다행이네요. 47,000원, 48,000원짜리 좀 더 사도 돼요. 아, 38,000원 정도. 네, 그때 오서 조금만 비중이 높네요. 예, 예, 예. 요 자리에 좀 더 살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아요. 이때는 리사이클 올라와요. 살수 얘는.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아, 예, 예. 그때 예. 사버리세요. 그때 사도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요 예, 자리는 예. 두 번 잡은 그러니까, 거라 예, 이 자리에서는 네, 네,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 밴드까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올라온다. 밑에서 사면 안 돼요. 위에 올라오는 거 확인하고 사면 그때 쇼커버링이 막 들어올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위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사면 안 돼요. 목표가는 대강 얼마 정도 잡으면 될까요? 6만 원. 6만 원 정도요? 네, 6만 원짜리 매물대예요. 거기가 한 번은 걸려줘야 돼요. 1차적으로 5만 5천 원짜리가 있는데 여기 약한데요, 약해요. 이제 기술적으로 네, 보는 네,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반도체 업황은 삼성전자가 가져야 돼. SK 하이닉스나 소부장 관련주는 걔들이 반등이 세게 들어와야 그 종목들이 반등이 세게 들어야 따라오는데 이 종목은 가격을 누른 게 아니라 기관을 눌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안에서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이 가격을 지켜줬다는 거를 확인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빠지더라도 얘는 이 종목은 5만 원대 위에서는 세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 거기서 한 번 더 매수해가지고 탈출하는 게 훨씬 더 좋긴 해요. 그때부터는 올라갈 거예요. 예. 사이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좀 더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목표가는 6만 원 정도요? 네, 5만 5천원에서 6만 원 사이 보여요. 그때까지는 예. 기술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거 떨어지더라도 이 종목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어 보세요. 아이고. 예. 또 안 막히면 감사합니다. 전화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 KG ETS 전에 상담받았는데 네. 네. 그 18,000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네. 해서 네. 너무 떨어질래 중간에 조금 팔았어요. 네네. 그랬는데 한 지금 10% 정도 남았는데 네네. 일봉 자리를 봐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금요일 날 네, 들어 올렸다 팍 밀렸네. 올라가서 네. 시작은 했는데 팍 또 나중에 종가에는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이 종목이 네. 꼭 그렇게 뭐 매각설이다 그러면 하루 잠깐 올랐다가 확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네. 매수가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그 중간에 팔아가지고 지금 한 10% 정도 남아 있고요. 매수가고 비중은요? 네. 매수가는 23,000원이요. 23,000원. 높네요. 그죠? 네. 네. 얕진 않네. 한번 혼났어요. 선생님, 네. 아, 그래? 멘토님이 아, 그래요? 쫓아갔다고. 아, 네. 쫓아가면 안 돼요. 이런 거는. 18,000원까지 네. 정말 빠졌네. 밑으로까지. 그죠? 네네. 빠지죠. 예. 왜 그러냐면 중간가까지 빠지게 돼 있어요. 주식은. 근데 다시 올라가요.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외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질 때, 고점 찍고 빠질 때, 이 거래가 드러나느냐, 거래를 잘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 매각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움직였는데 또 실적도 괜찮아요. KG그룹 자체가 올해는 되게 좋아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동부제철도 그렇고 뭐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다 좋아요. 실적이 되게 좋거든요. 이 종목도 매각 이슈가 있어서 많이 움직였던 건데 다시 이렇게 레벨업이 들어오는 라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자리는 외상이라 그래서 외봉은 쌍봉을 만드는 자리의 조건들이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종목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좀 더 갖고 있어. 이제 올라가는 이 역사이클에서 이제 한 번 더 위로 레벨업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봉이 있잖아요. 일봉이 좋을 것 같는데 왜 그러나요? 라고 했을 때는 고점 찍고 우리 중간가값 있잖아요. 저 밑에 5,000원부터 시작해서 25,000원까지 올랐잖아요. 저 바닥에서부터. 그러면 이게 사분할분할법이 있어요. 가격 위치를 판단할 때 이 가격이 어디가 중심선이냐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이 있거든요. 이게 15,000원에서 18,000원대예요. 시장을 밀리지 않았으면 거기서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위에 물리는 건 뭐냐면 매물 소화를 한다 그래요. 금요일 날 확 양봉 들어왔다 밀렸죠. 그다음에 이때도 양봉 들어왔다 밀렸잖아요. 여기는 매물 소화하고 있어요. 위에 매물이 얼마나 많냐라고 매물을 소화한다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는 예, 다시 꺾고 올라가요. 왜 그러면 거래가 빠지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레벨업 확률이 커요. 이 종목은. 그래서 가지고 있으면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래서 눌렀던 사이클, 올라가는 사이클, 이거 뭐 컴퍼스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옛날에는 막 각도기로 막 각재고 막 이랬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봐가면 이건 몇 자의 각도로 올라가냐, 60도냐, 45도냐, 90도냐 이 각도 막 재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이거는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이에요. 완만하게 빠졌고 거래가 느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술적 분석이 더 좋아요. 그래서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그래서 쌍봉을 만들 수 있어요. 그때 팔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 예. 힘내시고요. 선생님, 근데 예. 혹시 주봉을 보니까 네. 주봉은 조금 더 빠질 것 같기도 하던데. 아, 주봉은 아니에요. 잡는 자리예요. 상관없어요. 봉 자체가 그럴까요?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예. 위로 밀리는 거 윗꼬리는 나쁜 게 아니에요. 흔히들 볼 때 윗꼬리만 보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잡아주는 자리예요. 15,000원.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시고 들고 가세요. 말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럼 사도 섞지도 상관이 말고? 없을 것 같아요. 한 5%나 10% 정도 사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10분 후에 제가 다시 올 거니까 잠깐 커피 한 잔 드시고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